이른 새벽부터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기 위해 서울역에 모인 사람들. 기차 타셨어요? 서구는 최근 별거 중인 아내에게 딸 수환을 데려다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열차에 올랐습니다. 때마침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그렇게 지옥행, 아니 부산행 열차가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용무원의 눈을 피해 허겁지겁 들어온 이 열차의 마지막 승객입니다. 한편 볼일이 급해 화장실을 찾은 서구의 딸 수아는 급해? 왠지 직업이 강력계 형사일 것만 같은 사내를 만났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자기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는 임신한 아내 성경과 함께 알았어, 열차에 미안해. 오른 상화였죠. 편하게. 손님 괜찮으세요? 열차 바닥에는 문제의 승객이 쓰러져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열차 안팎으로 몹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잠시 후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처음엔 승무원이 아픈 승객을 업어주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 승객이 제멋대로 옆에서 승무원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물리는 순간 이렇게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물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물고 물리는 방식으로 구전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혼자 도망치기 바쁜 순간에도 경고를 잊지 않은 승객 덕분에 열차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고 혹시 그곳에 딸이 있을까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위기를 직감한 그는 딸을 안고 전력 질주합니다. 그 뒤로 스스로도 감당 안 되는 속도로 쫓아오는 감염자들. 생사가 오가는 추격전 끝에 서구와 딸은 안전한 객실에 들어섰고 감염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문을 닫으려는데 상화에 임신한 아내 성경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갈등하던 서구는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저 양복 입으신 분이 안무 그 트레이닝에서 그래서 몸을 이렇게 잘 사태는 극적으로 진정됐지만 앙금은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널 나와. 너내 진짜 놀랐어 지금. 이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사태 진압을 위해 군부대가 대기 중이라는 대전역에 멈춘 열차. 모든 승객들이 메인 광장 쪽으로 줄지어 나가는 그때 서구는 딸 수환을 데리고 옆길로 새는데요. 메인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요. 분광장 쪽으로 나오세요. 예? 사전에 몰래 받은 정보로 더 안전한 쪽을 택한 거죠. 고마워. 그런데 어제 많이 들어본 카레 끓는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밀리터리 감염자들이 때로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야, 빨리 와! 딸과 몰래 도망쳤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존권에 들어온 서구는 이제야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대급 병력의 감염자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 가장 힘이 센 상화가 가까스로 문을 잠가보지만 도망칠 시간만 벌어주는데 그쳤을 뿐. 이거 찍을 때 저희가 모니터를 못 한다 그랬어요, 유미 언니랑. 너무 리얼해가지고. 모니터를 못 하겠다고. 네. 그 사이 먼저 열차 안으로 피신한 사람들. 그중에 극강의 분노 유발자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출발 안 할 거야? 안 돼요. 내 친구도 안 돼. 세상에. 너무 세게 미치죠. 안 그래? 주인공 슈퍼패스로 살아남은 서구는 감염자들보다 더 무서운 이 악당부터 응징하는데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왜? 이제 감염됐어.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이제 감염됐어. 이제 감염됐다고. 저눈 감아. 저눈 감아. 그럴듯한 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감염자들과 맞서 싸우며 필사적으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한 제일 무서운 서구 일행을 장면이었어. 격리시키죠.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과 딸의 안전만이 중요했던 어찌 보면 용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기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그 역시 타인을 돕기 위해 행동하면서 이 재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협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목숨까지 방패로 삼는 용섭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나빴어. 주식 장난을 쳤어. 그렇죠? 팀장님, 이 난리가 난 거랑 우리랑 상관없는 거죠? 예?
이를 통해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무수한 사고들이 어쩌면 개인의 욕심과 불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시종일관 긴장감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에 생각해볼 만한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아낸 영화 부산행이었습니다. 아시아 좀비 영화가 되게 적었던 것 같아가지고 가끔 뭐 홍콩 거도 있고 제가 몇 개 봤는데 왜 이 좀비 영화는 서양 사람이어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부산행 한다고 했을 때 주변 감독님들이 되게 막 협박을 많이 했어요. 이 좋은 소재를 네가 이제 처음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 소재가 이제 막힌다. 못하게 될까봐 스타트를 잘해야 되니까. 잘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의 조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비 영화를 좀 잘 못 만들면 혐오나 배타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희생당하는. 길 가다가 누구가 경련을 일으키면 도와주지 마. 위험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비 영화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비는 사실은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좀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별로 악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배만 고프지. 네, 본능적인 느낌이고. 배고픈 거지. 네, 좋아하고. 그래서 저 좀비가 좀 다른 괴물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연상호의 영화의 그 핵심은 그 좀비가 어떻게 한국에서 나오는가 또는 그 좀비로 인해서 한국에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악역을 하는 김우정 배우서부터 아버지와 딸까지 한국의 전형적인 어떤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 승객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사회처럼 다 있으니까 이게 처음엔 좀비 영화로 봤다가 마지막에 약간 보는 관점이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한국적인 좀 좀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동양권에서 만든 좀비 영화들을 좀 봤는데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특수 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게 무슨 가면 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게 아무리 정교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분장을 좀 적게 하자. 그냥 뭐 일반인에서 뭐 눈이랑 핏줄 정도만 하고 오히려 움직임 쪽에 집중을 하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안무 선생님이랑 만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브레이크 댄스 같은 느낌의 뭐 그런 것도 했고 막 그 좀비 분들이 트레이닝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급이 나눠져 있어요. 클래스가 따로 있는.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고 유연하신 분들은 그래 아니 어떤 분은 몸이 팔처럼 휘어져. 그러니까 아까 팔 둘이 넘어가신 분들이 삭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좀비 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특히 변해 갈 때, 꺾일 때. 근데 다 좋아하셨어요. 다 그 좀비 연기에 대한 욕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약간 다 그 좀비 부심들이 다 있었어요. 배우. 좀비 무심. 좀비 무심. 감독 앞이니까 그랬던 건 아닐까요? 아니 저도 있었어요. 약간 저는 연기를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리허설 때 본인이 직접 보여주세요. 네, 감독님.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직접 막. 한번 그러면 지금 좀비 소리 이런 거잖아요. 목 풀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사실은 김의성 배우가 거의 국민 악역, 국민 진상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사실은 연기를 너무 잘한 거죠. 어떤 거냐면 나쁜 역할은 누구든 해요.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나쁜 표정을 짓고 이기적으로 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객들이 나라도 저럴 것 같아. 사실은 저게 다 틀린 건 아니지 않아? 안전해야 되는 건 맞잖아. 라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호흡 같은 간극이 필요한데 김희성 배우가 그게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영화 대부분이 또 객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세트 촬영이 있었나요? 거의 다 세트. 세트고 세트를 2개를 북한을 지어놓고 이게 원래는 KTX에 그 요청을 했었대요. 그 설계도를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보안이어서 그 미술팀들이 직접 KTX에 타서 이렇게 측량도 하고 뭐 그러면서 준비를 하셨다고 다 하더라고요. 구현시킨 거네요. 네. 관객들은 세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 진짜 너무 막 되게 빠르잖아요 KTX가. 그걸 정말 실제로 가는 것처럼 저는 느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구현하신 거예요? 그게 실제 열차에서 찍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린을 대고 나중에 CG로 합성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열차 안에서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다 합성인 거예요. 이게 너무 CG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그 후면 영사라고 해가지고 그 LED판 쉽게 얘기하면 뭐 거대한 모니터 같은 거로 이렇게 이제 바깥에 지나가는 거를 했죠. 그 LED판 뒤에 또 조명을 달아서 어떤 스팟에 그걸 대니까 그게 리얼해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제 이 부산행이란 영화 보신 분들 중에 김윤성 배우님의 뭐 캐릭터도 그렇고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다 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열차에서 저는 그 끈 묶는 그 장면이 진짜 약간 뭔가 닭살 돋으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참 그게 뭔가 내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정말 그야말로 무서웠어요. 저는. 그 부산행 기획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묵시록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세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한테 뭘 물려줄 것인가. 마지막에 이제 서구가 그 딸한테 남겼던 게 뭐 일종의 노래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단순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